안녕하세요, 플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원래 지금 퍼블릭하고 인수가 됐을 때를 가정해서 배당금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예측하는 영상을 계속 스터디하고 있는 중인데요. 요거는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영상 끝날 때쯤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어저께 뉴스가 하나 왔었죠. 메일에 보시면은 아마 중요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이런 영어로 쭉 써있는 그런 메일을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주요 골자는 원래 이제 시냅스라는 데를 쓰고 있었고, 그 시냅스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아이넥스에 있는 고객이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쓰는 현금 계좌를 보관하는 그런 은행으로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도 있었던 적이 있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변경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요겁니다. 레일이라는 회사고요. 레일은 핀테크 회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은행은 아니고요. 핀테크 회사인데 얘네가 24/7 그러니까 연중무휴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고 디지털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미국 진짜 달러나 이런 것들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효용성 측면에서 레일을 선택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얘네들 이제 사용 사례를 보면은 이런 것들 미지급고 있는 매출 채권, 재물을 관리해 주기도 하고요. 프리랜서 지불하는 거, 송금, 스테이블 코인을 또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어쨌든 요 레일의 고객용 현금 계좌를 레일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요 레일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 이 레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가 파트너사로 잡고 있는 메이저 은행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레일을 통해서 현금을 갖다가 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 옴니버스 방식으로 해서 다시 메이저 은행들한테 들어가게 돼요. 이 옴니버스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 1번, 2번, 3번, 4번, 5번, 100번까지의 사람이 돈을 1억씩 갖고 있으면 100억이 되잖아요. 이 100억을 한 뭉텅이로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100억이 1억이 누구 거고 2억이 누구 거고에 대한 정보 없이 그 통으로 바로 은행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좀 운영을 하는데 조금 간소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 비용에 대한 절감 이런 혜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불법도 아니고 여러 회사들이 이런 방식을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자금을 보호할 때 출처가 이 돈이 누구 거고 저 돈이 누구 거가 명확해야지 보호가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단점이 있거든요. 아무튼 내 자금이 실제로 보호가 되는지, 이 레일을 쓰면서 어디까지가 보호되고 보호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메일의 내용을 한글로 먼저 한번 볼까요? 요약된 내용인데요. 한글로 바꿨으니까 보시죠. 일단 레일의 3자 금융기관 파트너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았고요. 어떤 정상적인 은행이겠죠. 우리가 흔히 은행으로 말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죠. 레일은 핀테크 회사입니다. 어쨌든 3월 17일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변경사항이 적용이 돼서 플랫폼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어떤 식으로 발생한다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계속 읽어보죠. 디지털 거래 계약이 업데이트가 되고 또 레일이나 그 금융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그런 방식들이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 말은 얘네들의 규제되는 방식에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따른다라는 거고, 발효일, 요 바이올이라 하면은 3월 17일을 말하는 거고요. 3월 17일 날까지 미리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고객 자금을 얘네가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레일의 파트너 금융기관 중 한 곳으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우리의 토큰 증권 파트의 USD, 토큰 증권 쪽에 있는 USD, 그 미국 달러가 레일의 파트너사인 그 은행의 컨트롤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이 고객 정보는 레일한테 제공이 되고 또 레일의 파트너 금융기관 중 한 곳에 우리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이 되는 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동의를 하면은, 그럼 동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 쓰시면 그 쓰는 것 자체를 요 레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한 걸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 자체는 요 파트너 금융사에서 계좌를 승인받은 후에 시작돼요.
그러면 주요 변경 사항이 뭐가 있냐? 요 공지가 있은 이후에 3월 17일 발효일 이후에 이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파트너 금융기관이 우리의 명의, 나는 A다. A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동의하는 거다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플립이면 플립 이름으로 계좌 개설이 되는 것을 동의한다. 는 의미고, 그리고 레일이나 그 파트너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레일이 우리의 이제 금융거래나 뭐 그런 자금 이동하는 거를 파트너 금융사에 전달하는 것 자체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가 돼요. 요런 변경 사항들은 발효일 3월 17일 이후에 효력을 가지고요.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수락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왜 이렇게 바꾸냐는 건데, 그거는 이제 얘네들이 밝히는 거는 INX가 레일하고 그들의 이제 파트너 금융기관하고 협력해서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일단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쓰면은 레일이 하는 거에 대한 걸 동의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레일을 통한 그런 은행들이 계좌 개설, 우리의 이름으로 계좌 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레일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줄 거랍니다. 그거는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바로 뜬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찾아 들어가서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뭐 이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한다니까 뭐 그냥 편하게 쓰시면서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는 팝업창이 뜨든지 뭐 그런 공지가 오든지 메일이 오든지 할 수 있겠죠. 그걸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레일을 통한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연락을 달라는 거고, 은행이 연결이 안 된 상태로 거기서 이제 증권을 사거나 팔거나 할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 팔면은 USD로 생기거든요. 왜냐면 그 페어된 돈이 INX랑 페어가 USD가 있는데, 이 USD는 USDC나 테더가 아니고 얘는 진짜 달러예요. 진짜 달러로 페잉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바로 즉시 보관할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은행 그릇이 붕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은 뭐 원래 연결되어 있던 은행 계좌가 있으면 거기로, 뭐 아니면은 다른 계좌로 송금이 된다고 하니까 뭐 사실 반강제라고 볼 수는 있어요. INX는 시냅스를 갖다가 금융 파트너로 오랫동안 활용해 왔는데, 시냅스가 그때 파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백만 명이 돈을 못 찾는, 자기 돈을 못 찾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INX가 예치금을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으로 보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들은 1달러도 손해를 본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일은 연중 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볼 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개인데, 여기 증권 계좌에 예치된 현금만, 이 현금만 영향을 미치지 다른 거에는 영향을 안 줘요. 다른 게 뭐냐? INX를 써보신 분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암호화폐를 쓰면서도 팔면서 바로 USD 현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 자금들, 그리고 그 암호화폐 자체, 그리고 뭐 INX 토큰이나 그런 증권형 토큰 자체는 아무 영향이 없다. 아무 영향이 없다. 그냥 INX 토큰이 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토큰 증권을 팔았을 때 생기는 USD는 그 은행으로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는 우리가 플랫폼을 썼을 때 포트폴리오에 보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53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USD도 이거는 그냥 진짜 미국 달러거든요. 이 미국 달러가 증권 계좌 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크립토 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증권 쪽에 있는 요 돈이 바로 레일에 연결된 파트너 은행들에게 보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연결된 레일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거나 혹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밸런스를 이렇게 남겨두지 말고 0으로 만들면 돼요. 여기를 0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 계좌 내에 있는 자금들이나 암호화폐 그 자체, 그 암호화폐 계좌 내 자금이 요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옮겨버리면은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USD로 있는 것 자체가 좀 찜찜하다 생각을 하시면 USDC로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암호화폐로서. 알란 실버트가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요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영향을 받는 게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요 세큐리티 쪽에 있는 USD, US 달러,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내가 굳이 레일을 못 믿겠다면 저 같으면은 그냥 이 달러를 여기다 옮길 것 같아요. 여기 옮기면은 레일을 쓰는 게 아니거든. 얘만 레일을 쓰는 거거든. 요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기거나 커뮤니티에서 질문해 주시고요. 요것만 처리하면 돼요. 여기만 영어로 만들면 돼.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뭐 충분히 문제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레일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레일의 고객 약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 내용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FDIC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요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법정 통화가 FDIC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게 제일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일을 지금 INX가 쓰고 있는데 뭐가 제일 문제냐? 이거다. FDIC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케이스 바이로 조금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여기 조금 구체적으로 써 있죠. 은행 파트너의 옴니버스 계좌에 보관된 미국 달러는 FDIC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이해해야 되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의 파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으려면은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먼저 이 레일은 은행이 아니거든요. 파트너인 은행들이 있을 거예요. 파트너 은행에 결국에는 보관이 되는 건데, 돈이 이 파트너 은행이 FDIC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가 1순위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다. 여기 AMA를 하게 된다면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 은행이 FDIC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1번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2번, 3번은 알 수 있어요. 2번은 FDIC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레일 약관에 써져 있죠. 보여드렸죠.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요거로 일단 확인됐어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자금 소유주는 특정이 되냐?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옴니버스 방식으로 보관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옴니버스 방식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한 바구니 남아서 이 바구니 자체를 맡기는 거예요. 레일에다가. 그럼 이 레일이 그 바구니를 다시 파트너 은행에 맡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NX에서 어떤 설명을 했냐면, 여기 보이시죠? 변경 사항이 어떤 거냐면, 레일의 그 파트너 금융기관이 개인 사용자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된다라는 걸 갖다가 승인하고 동의한다는 뜻은 뭐냐? 우리 개인의 사람이 A, B, C, D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이 IX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면 A라는 계좌가 레일의 파트너사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금 소유주가 특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이 100만 원 있는데 3만 원은 누구 거고 90만 원은 누구 거고 6만 원은 누구 건지가 특정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약간 모순이라면 모순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경우를 좀 나눠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파산이라 하면 여기서 일단 INX를 제외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일이 파산을 할 수도 있고요. 파트너 은행이 파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파트너 은행이 파산을 할 경우에는 이 한 바구니로 담아서 돈을 맡겼다고 했잖아요. 얘가 FDIC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 명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25만 불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바구니에 뭐 가령 100명이다. 그러면은 한 명당 25만 달러인데 100분의 1이죠. 한 명당 2,500달러가 회수 가능하다. 이해되죠? 이 한 바구니로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약관에 요 FDIC 보험을 미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이렇게 소유주가 특정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보호를 받기 어렵다. 제가 이제 스터디한 결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너 은행의 파산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레일이 파산했을 때는 어떠냐? 레일이 파산하게 되면 자금을 얘네가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파트너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자금은 일단 안전해요. 그리고 그 자금은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고객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레일이 자급 기록이 없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접근할 수 없어서 파트너 은행이 돈이 누구 건지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이미 여기 돼 있잖아요. 귀하의 명의로 파트너 금융기관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플립이면 플립 명의로 파트너 은행에 계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레일의 파산은 큰 문제가 안 된다. 파트너 은행의 파산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우리한테 위험한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것도 좋다 이거예요. 이 특정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보험을 적용 안 한다고 약관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없는 다른 레일 말고 다른 걸 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아이넥스가 추구하는 게 이제 24/7이 되는 연중 무휴로 돌아가야 되고 디지털 자산도 취급을 하고 피앗 머니도 취급을 하고 여러 가지 메이저 은행들하고도 결탁이 잘 돼 있는 그런 핀테크 회사를 찾았을 건데 그중에 레일이 선정이 된 거고 만약에 레일이 아니더라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FDIC 보험이 적용이 되는 회사로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윤리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당시에 그 시냅스라는 게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얘네가 옴니버스 방식으로 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아무튼 얘네가 파산을 하면서 수백만 명이 돈을 거의 못 받는 아주 엄청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넥스도 돈이 여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넥스가 어떻게 됐냐? 고객의 자금에 1달러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이 부분을 저는 좀 높게 사거든요. 이 윤리의식이 높다. 아이넥스는 고객을 위해서 잘 움직인다. 그만큼 조금만 더 파이팅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점은 조금 아쉽고요. 아무튼 지금은 고객의 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식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이거는 뭐 최악의 사태를 가정하는 거고 우리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주의하면 되냐 그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마칠 건데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세큐리티 저희 개개인의 아이넥스 플랫폼 들어가시면 세큐리티 쪽에 USD 펀드가 돈이 있다 여기에 얘를 없애세요. 얘를 없애면 돼. 얘를 열로 보내거나 혹은 뭐 열로 옮겨서 뭐 크립토인 USDC나 테더 같은 걸로 뭐 USDC 같은 걸로 바꾸거나 여기에 돈만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산하고 어디가 파산은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랑 여기에 돈을 놔두지 마라. 꺼림직하다면 놔두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아이넥스를 토큰을 파시면은 아마 여기에 바로 잔액이 남을 건데 그 남으신 돈은 즉시 옮겨서 어떻게 해서든 뭐 크립토로 해소를 좀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만 한다면은 이번에 아이넥스에서 이렇게 메일이 온 걸 갖다가 그대로 오케이 하고 진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영상을 왜 안 올리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제가 좀 딥하게 들여다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 자체 그러니까 아이넥스랑 리퍼블릭이 인수를 한다라는 그 대전제를 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만약에 좀 늦어져 버리면 제가 만약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바로 영상을 올리는데 이게 만약에 인수가 뭐 연말이 되든 내년이 되든 늦어져 버리면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좀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은 뭐 얘가 리퍼블릭이든 뭐든 누가 오든 상관이 없고 아이넥스는 굳이 매물로 내놓는다면은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신경은 안 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엄청나게 기다리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거의 이게 마지막 유일한 탈출구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분들을 제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만드는 게 맞냐에 대해서 제 개인한테 되게 좀 강한 압박으로 좀 다가와요. 제가 뭐 재미로 만드는 거라면서 진짜 재미로 만들려면은 얼마든지 간편하게 그냥 제가 계산 수식 하는 거야 뭐 별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또 기대를 가지고 또 뭐 샀는데, 야, 나는 또 이렇게 잘 될 줄 알고 샀는데, 저는 재미로 했다 하지만, 보시는 분들이 또 가능성을 보고 또 사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다 팔 수도 있는 거고, 결론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파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싸리 조금 더 스터디를 할 수 있고, 좀 이게 어떤 지금 아이넥스의 가치를 너무 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가치가 실제로 어떤가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또 심도 있게 파다가, 또 결국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또 이거고 해서 제 머릿속에서 지금 사실 되게 복잡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걸 좀 두고 뉴스가 되게 많이 쌓여 있는데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릴까 하다가도 생각해보면 또 제가 이걸 또 한다고 또 약속을 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제가 이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진행은 해볼 건데, 제 머릿속에서 어떤 결심이 서면은 영상을 바로 찍고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어느 정도 인수가 임박했을 때 올리거나 혹은 인수가 되고 나서 영상을 올리는 것 또한 제가 고려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되면 진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인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야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그때 가서 올리는 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지금은 아직 결정을 못 했고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또 희망 고문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결론은. 아무튼 오늘 이제 레일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이제 아이넥스가 선택을 해가지고 돈을 맡기게 됐는데, 어떤 점이 바뀌는 거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여기에 돈 놔두지 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